짜장면 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던 때가 있었다. 그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다. 가난했던 시절의 짜장면, 그 속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 우리 가족들의 행복하면서도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다. 짜장면의 고향 인천 차이나타운. 주말이면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다. 중국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여전히 짜장면. 짜장면 여기요. 그 변함없는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흰 면발과 까만 소스, 간간히 고기가 씹히는 그 맛. 왠지 짜장면보단 짜장면이라고 해야 제맛이 날 것 같다. 당당하게 짜장면이라고 불렀던 그땐 행여 냄새라도 날아갈까 그릇에 코를 박고 먹었다. 먹자. 아유 잘 먹네. 아이고 맛있어라. 지금이야 치킨이나 피자와 어깨를 겨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감히 짜장면을 따라올 것이 없었다. 워낙 먹을거리가 귀했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말이다. 먹는 거 보면 배부르고 좋죠. 뿌듯하죠. 부모님은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려고 애쓰셨다. 그 애틋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다. 왜 옛날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애들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언제부턴가 짜장면은 대수롭지 않은 음식이 됐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 짜장면의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 지사를. 피자집은 틀리지.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 조금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이제 운동회나 졸업식 때 이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 짜장면 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떠오르는 기억들이 몇 가지 있다. 빛나는 초록장, 자랑스럽고도 뿌듯하기만 했던 개근 상장. 그리고 정들었던 친구, 선생님, 학교와의 이별. 기쁨으로 시작해 끝내 눈물로 마감됐던 졸업식. 생일 빼고 유일하게 생떼가 통했던 어린이날. 각종 문화잔치가 푸짐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양재교에서는 이날 하루나마 집이 가난한 어린이들의 시중 들어주기에 나서 푸짐한 선물과 즐거운 놀이로 멋진 동심을 즐겁게 달래주었습니다. 이런 무슨 날이나 돼야 겨우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중국집. 짜장면 먹는 날은 곧 무언가 기념할 만한 날. 그러니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 번이었다. 지금처럼 아무 때나 짜장면을 먹는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런 기념일은 바야흐로 중국집의 대목이었다. 덩달아 바빠진 짜장면집 주방. 새내기 요리사들의 손끝에선 끊임없이 국수가닥이 뽑아져 나왔다. 요즘은 보기 드문 볼거리지만 당시에는 중국집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75년의 짜장면 가격은 170원.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요즘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던 때였다. 밥값으로 며칠 생활비를 쓴다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 시절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자장면을 맛봤던 운 좋은 사남매가 있었다. 매월 25일 마지가 막내를 등에 업고 두 동생을 앞세워 어머니의 공장으로 향했다. 그날은 비누 공장에 다니던 어머니의 월급날이자 사남매가 자장면을 먹는 날이었다.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은 자장면을 먹는다는 가족.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생생하다. 짜장하면 그 한 달에 한 번 날짜 기다린 거. 그다음에 사형제가 손잡고서 그 멀은 거리를 걸어갔다는 거. 엄마가 끝날 무렵에 그 시간 7시일 거야. 7시에 항상 거기 가서 기다리고 놀다가도. 그런데 그땐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다. 아버지는 일하러 대처로 나가시고 어머니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던 그 시절 자장면 값은 월급 봉투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1시간도 좋게 넘는 출퇴근길을 걸어 다니시며 모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늘 자장면을 4그릇만 시켜서 아이들만 먹였다. 당신께서는 자장면이 싫다시면서. 그 먹을 때 짜장면을 요즘 시켜서 먹을 때면 어머니가 꼭 생각이 나고 옛날 그 시절이 좀 그립기도 하고 G.O.D 노래 어머니께라는 노래 가사말이 참 많이 와닿죠. 짜장면 그 대목이 나올 때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제는 자장면의 대명사가 돼버린 노래 어머님께.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노래를 부른 그룹의 한 멤버가 이 노래 가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 한 번쯤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짜장면 먹을 때마다 문득문득 어머님이 생각이 나곤 해요. 나 혼자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짜장면을. 그때 먹었던 짜장면이 그렇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후로도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냉면도 사주시고 뭐 우동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어머니가 같이 드시는 게 아니고 저만 이렇게 사서 먹이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제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커서 이제 그 자식을 낳고 길러보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짜장면을 먹으면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나고 어떤 때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안 드시고 나만 사주셨을 때 그때 그 어머님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하면 더더욱 그 짜장면이 한 그릇이 소중하고 그래요. 어머니는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린 철이 들고 나서 그제야 깨달았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부족한 쌀에다 불안정한 쌀값을 조절하기 위해 제대로 된 한국 음식도 아니고 변변한 족보도 하나 없고
자장면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걸까? 그 배경 중 하나는 6, 70년대 우리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벌였던 혼분식 장려운동이 한 몫을 했단다. 보리나 밀가루 등 혼식이 권장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쇠로 나가는 국민이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쌀 3알에 보리 한 알이 무슨 참고드냐는 듯이 뻐젓하게 쌀을 튀겨 심심풀이로 먹는 강심장도 있습니다. 짐승에 먹이는 버릇들이기 나름인데 강아지야 주는 대로 먹겠지만은 이 집 주인의 생각 좀 고쳐야겠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국수를 마련해서 하루 한 끼의 분식을 칼국수, 수제비 같은 음식과 함께 자장면은 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1등 공신이었다. 특히 여느 밀가루 음식과는 다른 차별화된 맛. 그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다. 그 시절 분식의 날 최고의 메뉴로 급부상하면서 한국식 중국 음식의 대표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장면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정식으로 자장면이란 이름으로 음식을 팔기 시작한 곳은 공화춘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엔 인천으로 건너온 중국인 노무자들에게 산동식 자장면을 팔기 시작했다가 1950년대에는 야채와 고기를 넣은 한국식 자장면이 됐다고 한다. 요즘 중국집에서 가장 만들기 까다로운 음식이 자장면이라고 말하는 중화요리 50년 경력의 손덕준 요리사. 자장면에 대해서만큼은 온 국민이 전문가가 된 지 오래. 자장면 한 그릇에 중국집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장 맛은 불 조절, 시간 조절, 춘장 만드는 노하우가 좌우한단다. 맛있는 자장은 냄새도 좋다. 누구나 한 번쯤 이 냄새에 이끌려 중국집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주머니 사정은 생각지도 않는 손님들 때문에 골치 꽤나 아팠단다.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 뭐 짜장면 먹고 도망간 사람 뭐 그거야 뭐 그 보통 일이고요.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그때는 먹고 뭐 돈 없으면 저 주민등록증도 맡기고 시계도 맡기고. 자장면의 추억 한 켠.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간직한 이도 있다. 30여 년 전 쌀을 팔러 나가는 아버지를 따라 장에 나갔던 10살짜리 꼬마. 중국집 앞에서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버텼다. 그 철없던 아들의 엉덩이를 몇 대 때려서 겨우 집으로 데려온 아버지. 사실 육성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양식을 내다 팔았던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날 밤 아버지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짜장면 한 번 사줘도 되는데 그 짜장면 한 그릇 값이면 육성회비 몇 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이 되니까 그거를 차마 이제 아들한테 못 해주신 거죠. 그거 이제 미안하시니까 저녁에 이제 저녁도 안 드시고 담배 한 대 피시면서 많이 우셨죠.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김효창 씨. 3개월 동안 점심시간마다 자장면 곱빼기만 먹었단다. 점심시간마다 가니까 사람을 꿀을 먹어. 그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께 자장면을 사드렸는데 짜장면이 나오자마자 바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비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우시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제 어린 시절에 대한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그 가슴 아픈 거를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비벼드렸죠. 저도 비비면서 많이 울었고. 가난한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
자장면에는 어떻게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까 그 걱정으로 지내온 세월이 담겨 있다. 중국집에서 이렇게 짜장면을 한 그릇씩 먹는데 아버지는 그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애들이 그렇게 귀엽고 예쁘고 막 이럴 것이고 애들 입장에서는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짜장면이 맛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평소에는 그렇게 무뚝뚝하고 야단마시던 아버지가 못하게 쳐다보고 있거든. 예. 그 먹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예. 이런 날이 계속 됐었으면. 한참 힘겹던 시절엔 광고가 다시 자장면을 부활시켰다. 울릉도 맞는데? 짜장면 시키신 분! 미안한데 말이야. 내가 마라도를 옮겼어. 마라도 못 살아. 장명아!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행복감을 짜장면 배달부는 줬다는 얘기죠. 돈을 배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꿈을 배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했을 뿐인데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돈을 얻은 것 같은 충만함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짜장면은 부모님의 사랑이고 가족의 행복이고 우리한테 그 바깥에서 나와서 힘겹게 돈벌이하는 그 40, 50대 가장들한테는 그 예전에 궁핍했지만은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 위안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짜장면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지금 40, 50대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허전했을 거예요. 우리 시대 자장면. 그것은 그 시절 가족의 행복 한 그릇이 아닐까.